이승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이 영상에 소개될 글과 사진은 제 블로그 2018년 7월 10일에 올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1965년 7월 19일 0시 35분 임종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망해가는 조선과 최고 선진 문물을 동시대에 경험하고 거센 공산화의 물결을 동아시아 끝자락에서 막아내고 이 땅에 자유민주 제도를 심은 이승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독립운동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우익, 좌익 모두로부터 지도자로 추앙받았으며 이후 지금까지 남북 좌익들이 가장 증오하기도 하는 이승만. 그의 사망일에 즈음하여 그의 마지막 호흡을 옮겨본다. 이기붕 부통령의 부정선거를 빌미로 1960년 4.19가 일어났다. 데모대와 경찰이 충돌했고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승만은 만류를 뿌리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젊은이들이 분노하지 않으면 젊은이가 아니다 라며 위로했고, 학생들이 왜 이렇게 되었어? 부정선거를 왜 해? 부정을 보고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이 젊은 학생들은 참으로 장하다. 내가 그만두면 한 사람도 안 다치겠지.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냈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는 요지의 하야 성명이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늦어도 한두 달 후면 돌아올 테니 집 잘 봐주게 하고 당부했다. 이승만이 떠난 후 경향신문은 이승만 하와이 망명이라며 망명을 기정사실로 꾸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승만 부부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던 날 교포들은 쓰던 책상이며 식탁과 주방 도구들을 가져와 살림살이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당시 쓰던 식탁이 지금도 이 화장에 전시되어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조립식이었다. 이 식탁에서 식사 때마다 이승만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계속했다. 또 아침이면 식탁에 앉아 서쪽을 가리키며 저기가 서편이야. 바로 저쪽이 우리 한인들이 사는 데야 하면서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5달러 하는 이발비를 아껴 모았다. 그 바람에 한동안 머리가 보기 싫을 정도로 길어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손수 이발을 해드려야 했다. 매주 금요일은 한 주일분 식료품을 사들이는 장 보는 날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시장에 가지 말라고 한사코 말렸다. 프란체스카가 굶어서야 살 수가 없지 않아요? 하고 설득하면 그럼 조금만 사와. 돈 써버리면 서울 못 가. 라면서 간신히 놓아주곤 했다. 해가 바뀌어 1962년이 되자 이승만의 귀국 열망은 더욱 커져갔다. 그럴수록 자신의 희망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도 덩달아 커졌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여기 데려다 붙잡아 두고 있는가 하는 거야 하며 격분했다. 흥분을 절대 하지 말라고 프란체스카가 그토록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표정마저 상기되어 혼잣말로 계속 이어갔다. 이때 이인수는 양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처음 목격했다고 한다. 주치의 판단에 따라 더 이상 늦어진다면 귀국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가족들과 교민들이 이승만 귀국을 준비했다. 귀국 준비가 임박한 이승만은 우리 모두 서울 가서 만나세 하며 어린애처럼 기뻐했다. 그러나 1962년 3월 17일 오전에 굳은 표정으로 나타난 김세원 호놀룰루 총영사가 아직은 본국 실정이 가실 만한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고, 조용히 듣고 있던 이승만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이후 이승만은 휠체어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7월 19일 0시 35분 임종하셨습니다. 프란체스카가 짧은 오열을 했다. 양아들 이인수가 목격한 양어머니의 두 번째 눈물이었다.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이내 눈물을 닦고는 아들에게 귀속말로 절대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말아라 아가야 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1992년 3월 23일 이승만의 묘소 옆에 프란체스카가 합장되었다. 이기붕의 부통령 부정선거가 원인이 되어 발발한 4.19는 최초엔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였다가 느닷없이 독재 타도라는 구호가 등장하며 세력이 커졌다. 북한 노동당은 4.19에 대해 인민봉기로 칭하였으며 그들식 표현으로 서술하자면 이승만 정권을 때려 엎음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했으며 김일성은 4.19는 우리 애들이 만들어낸 건데 라며 두고두고 아까워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모든 사건에 북한 모략이 연계되어 있다고 하면 지나치게 괴담에 빠져 있다고 할지도 모르겠으나 한국 내 정치 경제적 혼란기를 틈타 대중을 선동하고 폭력성을 증가시켜 국정을 마비시키거나 기세에 따라 더 확장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거기다 혼란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긴커녕 조금만 불을 지펴도 활활 타오르는 기질 탓인지 어김없이 압력하는 분자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국민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국민들에 대해서 이승만은 단 한 번도 비하하거나 깔보지 않았으며 매일 아침 조국과 국민을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 그가 기도에 늘 인용했다는 성경 구절을 찾아 옮겨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수천 년 중국에 대한 굴종에 이어진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난, 그것도 자력이 아닌 자유우방국들에 의해 벗어나고 건국된 대한민국은 70년 만에 다시 해양 개방이 아닌 대륙 문화권으로, 중국으로, 북한 핵 노예로 가려고 하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 이제는 이승만도 박정희도 우리 곁에 없다. 통찰력과 리더십이 아닌 퍼주기 복지와 정오로 국론을 분열시켜 지지율을 유지하는 리더를 선출했다.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떤 종착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가는 생각은 가소롭게도 좌절하는 게 아니라 어떤 힘을 느낀다. 참으로 가소롭다. 미약한 개인인 내가 무슨 근거로 힘이 느껴진단 말인가. 언제나 그렇듯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니 뾰족한 방법은 떠오르지 않지만 좌절감만큼은 마음에 싹 트지 않는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참고도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생애. 북의 지령 따라 움직이는 남쪽 사람들. 이상입니다.